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김성태 무죄 선고 났어요. 예, 김성태 아시죠?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채용을 위해서 김성태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히 그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했다. 네, 정말 참 웃음만 나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예. 이 사실은 한 사회가 썩어갈 때 말이죠. 어느 한 특정 분야만 썩어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썩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에 대해서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검사보다 판사가 더 낫다느니, 검사보다 경찰이 더 낫다느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인 거예요. 다 같이 썩어간 거지. 예? 그래서 골고루 썩어가는 과정에서 협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이게 무슨 특정 분야만 이렇게 부패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보니까 검찰이 엉망으로 그 재판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고요. 우리 법률가들의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률가들의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이 봐주려고 했던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누가 이런 판결을 했나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판결을 했는데, 참, 이건 완전히,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공채는 맞대요. 부정공채는 맞는데 김성태의 죄는 없다는 거야. 예. 아니 그러면 그 딸이 김성태 후광 없이 특혜를 받아서 입사했다는 겁니까? 나 정말 참 너무 웃음만 납니다. 예, 인사를 못 드렸네요.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박근혜 정권 때부터 조국 장관에게 그 조국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박근혜 정권 때 건 쏙 빼고 문재인 정권 때 줬던 장학금을 갖고 그 장학금 준 교수가 조국한테 뇌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엮은 검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참 이 법이 정말 이런 참 이런 농락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참 웃음만 납니다 정말. 예. 판사 누구라고요? 판사 이름? 판사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하여튼 이와 관련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 소상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도 무죄, 김성태도 무죄. 예, 이게 만약에 여당 의원의 일이었다면은 이렇게 판단이 됐을까요? 정말 그 AI가 판결을 하고, 이에 따라서 AI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이걸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는 AI 판결과 판사의 판결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열불이 확 나네요. 네. 유해용 무죄, 김성태 무죄. 네. 감기 걸렸습니다. 예. 아유, 참. 하다못해 배심원 제도로 하던가.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배심원 안 했잖아요. 배심원으로 가면야 자기한테 유리하겠어요? 상식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무죄를 받기 쉽지 않지 사실은. 김성태 무죄, 이정현 의원직 유지. 네, 아주 정말 이 나라 법이 너무 멋져요. 훌륭합니다. 예. 물론 이제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될 겁니다. 대법원이 간단치 않아요. 정말 좋은 대법관들이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단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거 혹시 검찰이 그냥 이거 저 2심 3심으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훌륭하네요. 김성태 딸 훌륭해. 예? 아버지 도움 없이 저렇게 아버지 도움 없이 부정공채에 합격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검찰을 한번 지켜봅시다. 검찰은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결론이 나게끔 뭐 이게 한마디로 농간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항소 포기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나? 예. 남부지방 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남부지방 검찰청 남부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광고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금요일 저녁 8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2020년 총선의 그 흐름들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아주 정치 관여도가 높으신 우리 아주 고급 청취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 또 아주 귀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밤, 네,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천연 코밤, 네, 바른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어린이는 뭐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생겼는데 모델 같진 않아요. 모델만큼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모델이려면 저 옷을 잘 입히고 조명도 뽀사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집에서 디카로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말하자면 좋아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실감이 납니다. 네. 바른밤, 네. 일부 콧뻥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물성 비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데 바른밤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나 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그린 등급 성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납, 비소, 수은, 벤젠, 무검출 인증을 받아가지고 안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사은품으로 면봉 100피스도 같이 드린다고 하네요. 바른밤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김용민닷컴은 없어요.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제 아들은 아니고요. 제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 바른밤이라는 업체는 뭐 전혀 모르는 업체인데 이거 굉장히 좋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네. 자, 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2심, 3심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냥 말이 안 되는 판결은 2심 가서 엎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2심은 2심을 믿을 2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2심에 계신 분들 중에 엉뚱한 판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요. 바른밤 살펴봤고요.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입니다. 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들, 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시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확대 간부회의,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에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어요. 네. 1월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했단 말이죠. 자, 이 송경호 차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 중에 A4 용지 한쪽 분량 내용을 읽었는데 윤 총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새길 거리다. 이 마음을 품고 일했고 좋은 후배들을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송 차장검사의 후배 검사들도 동의를 표시했는데 고형곤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는 직접 수사 부서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곧 인사 조치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송경호 3차장 검사가 읽은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이렇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익이나 특정 세력, 요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청와대와 여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송경호 3차장 검사께 윤석열 취임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취임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으셔야 돼요. 오가 굉장히 좋은 윤석열 취임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송경호가 읽은 내용과 같네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은 혹시 윤석열 사단과 검찰로 바꿔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저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청와대 여권을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 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검찰한테, 마치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듯 검찰한테, 윤석열 사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자, 왜 이 부분은 읽었을까? 이 부분까지 읽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만은 봅시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이게 뭐냐? 수사하다가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시간 들여서 조사 받아라, 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명령이죠, 뭐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인신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
네, 이건 뭐 사실입니다. 윤석열 이전에도 그랬어요.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절제되게 합법적으로 최소한 사용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 이 수인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수인이란 말, 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자로 뭔지. 죄수를 뜻하는 말일까요? 수인 한계. 인내네요, 인내.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 침해의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느냐라는 단문이 가능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있죠. 수사관이었다가 청와대에서 일했다가 하명 수사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그분에 대해서도 과연 수인 한계를 지켜줬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요.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야, 송경호 검사님, 이거 저 할 말 좀 있으면 해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합니까? 조국 수사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이 지켜졌습니까? 또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읽을 때마다.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이런 인간들이 일기장을 가져가,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때의 기록인 중학교 여학생의 일기장을 훔쳐가. 그거 다 읽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키득키득했을 거 아니야.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 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많았지요. 근데 그 열심히 수사하셨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조국과 관련해서 불리할 거라고 판단되는 건 기를 쓰고 어떻게든 악용하려고 애썼던 검찰 아닙니까? 아울러 소추 이후에 법 적용에 오류가 발견됐다면 즉각 시정해서 잘못된 기소로부터 국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기소 여러분 보고 계시죠? 9월 초에 했던 기소 뭐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또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더니 안 된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참. 그러면은 공소장 취소를 하셔야지.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부담해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자존심 지킨다고 우리 저 조국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집을 그냥 끝끝내 지키려고. 불사신 물곰님, 김성태 딸 일기장은 안 보나? 네,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조국한테 했듯 김성태한테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저 윤석열 취임사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송경호
차장검사님 어때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취임사 한 부분만 읽지 말고 다 읽어야 돼. 이 부분 읽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거를 집권 세력이 아닌 본인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래도 당당합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정말 참. 막 송경호보다 더 지금 더 열불나네요. 여기 김성태 무죄. 야, 여러분, 그 법이 이게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판결이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이 판결은 왜 나왔을까? 우리는 그럼 당연히 그 의도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것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엉망으로 저 공소 유지하고, 그리고 판사는 얘라 엿먹어라 해가지고 그냥 김성태 무죄 풀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권성동도 무죄. 야,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당 단체당들은 뭐 그냥 줄줄이 유죄.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권성동 무죄, 김성태 무죄.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 정도 증거 나오고도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그 정도 증거 제시했는데 유죄 판결 어려워요? 자, 송경호에게 들려주고 싶은 윤석열 취임사 보면서 야, 이제 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 반성하지 않고 뭐 그대로 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대를 다시 보장해줄 그 정권을 기다린다. 이런다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뭐 자유한국당이 영구히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검찰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멜로디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건 진짜 저에게도 항상 적용하는 메시지면서 또 과거를 붙잡고 과거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에게 이 노래만한 그런 교훈이 될 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읽어볼게요. 결코 시간이 멈춰줄 수는 없다.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그대의 환상, 그대의 마음만은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대 머리 위로 뛰어다니고 그대는 방 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려 한다.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서울 남부지법. 이번에 그 김성태 무죄 판결한 서울 남부지법이요.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이장우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 등 그 혐의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약식 기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식 기소는 뭐냐면 벌금형이에요. 이 약식 기소라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약식 기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판까지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벌금 내는 걸로 그냥 봐줄게.
끝낼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이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금형도 유죄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게 이번 건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장제원하고 홍철호는 벌금 500만 원형으로 이제 약식 기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뭐 재판 가면 귀찮은데 벌금 500만 원 내고 말지. 이러면 장제원하고 홍철호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무죄가 아니라 다시 너 오늘 정신이 좀 산만하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하고 홍철호한테 벌금 500만 원형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저기 검찰이. 그래서 그냥 벌금 500만 원 받고 말면은 그러면은 당선 부여가 됩니다. 당선 부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약식 기소 못한다. 그리고 저기 거부한다. 그리고 장제원하고 홍철호가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하러 굳이 그 약식 기소를 하느냐. 해봐야 정식 재판 청구할 텐데. 그런데 약식 기소를 했어요. 행여나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약식 기소 받으면은 그러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이들에게 함정을 팠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리 없지. 그러니까 해서 무슨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고 또 아울러 당사자들이 당연히 정식 재판 청구할 것이 확실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벌금형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무죄야. 이럴 경우에 법원에다가 이거 저 재판해 주시오. 저기 벌금형을 내가 그냥 수용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나 안 한다. 정식 재판해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개인이 피의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장제원하고 홍철호가. 그런데 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0만 원형이라는 약식 기소를 내렸을까? 이건 아무리 봐도 검찰 상층부에서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선 수사관들이 봤을 때 이거는 봐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벌금 500만 원형 이렇게 약식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금 500만 원형 약식 기소할 수 있죠. 근데 약식 기소를 하면은 당연히 이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당연히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주 웃기는 기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서울 남부지법이 약식 기소 안 돼. 법정서 가리자. 야, 이게 어떻게 약식 기소감이니? 이러면서 11명,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명 해서 전부 다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를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 법원이 약식 기소하겠다 검찰이 그러면은 웬만하면 봐줬는데 와 이거 이 약식 기소 안 된다. 법정서 따지자. 이런 거예요. 근데 말이죠. 김성태 봐준 거 보니까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려나? 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거 김성태 무죄 준 데 아닙니까?